러시아에서 앞으로 푸틴이나 프리고진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푸틴이 프리고진을 암살하던가 아니면 푸틴이 제3의 쿠데타 세력 또는 국방부 내의 반발 세력에 의해서 푸틴이 역으로 암살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의 의견이고 저의 예상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푸틴의 야망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프리고진 휘하의 2만여 명의 용병 전투 병력이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푸틴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스크바를 향해서 200km 가까이까지 진군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타격이고 충격이며 도전입니다. 푸틴이 어디로 도피했다는 설도 있었고, 하루 만에 그렇게 엄청난 진격을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해 온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도 모스크바를 진격하다가 실패하고 퇴각을 했고, 독일의 히틀러 역시 모스크바를 공격하다가 러시아군의 저항과 추위에 의해서 퇴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스크바를 제대로 공략을 한 바 없는데, 자국 내에 가장 막강한 최전방의 전투 용병 무장 세력이 하루 만에 모스크바 남부 200km까지 진격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러시아의 군사력이 약한 것이고 국방부의 대비도 약하고 푸틴의 준비도 취약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틴이 자신이 암살을 당하거나 자신의 권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조건 무장 반란 순회인 프리고진은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권력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로 푸틴과 프리고진 사이에 모종의 협상을 맺고 국방부와 용병 사이에 모종의 협의를 하고 프리고진의 죄를 사해주고 용병 세력의 죄도 묻지 않고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보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했지만 내심 푸틴은 저 반란군의 순회를 없애지 않고는 자신의 권력을 더 이상 공고하게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푸틴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이미 프리고진을 암살하려는 지령이 내려갔을 것입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식으로 체첸 공화국 쪽에 푸틴 친위 세력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벨라루스 내에 있는 푸틴 친위 군부 세력을 이용해서 프리고진을 암살하려고 들 것이며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푸틴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제3, 제4의 우크라이나 공세를 취할 수 있고, 설사 휴전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휴전을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앞으로 10년 이상의 더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반대로 보면은 프리고진은 자신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일으킨 무장 반란이 우발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어떤 성격상, 기질상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용병들의 어떤 내부적인 상황이 그동안 박탈감과 상실감과 푸대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반발, 불만이 분출되면서 이런 무장 반란을 우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이었건 오랫동안 숙고했건 간에 관계없이 무장 반란이며 쿠데타입니다. 모두 사형시켜도 무방할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형식상으로는 죄를 묻지 않고 이런 방식을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고진은 모습을 감추고 벨라루스로 망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디로 간지 분명치가 않죠. 다시 우크라이나와의 전선 국경 지역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 지역은 벨라루스와도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분간 숨어 있으면서 다음 대비 태세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 우크라이나와의 싸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병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 자신의 권력을 좀 더 크게 확장하는 것이 프리고진의 개인적인 야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루카셴코와 프리고진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번에 루카셴코가 나서서 푸틴과 프리고진 사이에 타협을 이루어냈지만, 루카셴코 역시 정치적인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푸틴 이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연합하는 그런 연합 국가를 형성을 해서 자신이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시도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내에는 이미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의 핵무기가 많이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럽을 향한 공격 전진 기지인 셈입니다. 벨라루스가. 저도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를 몇 년 전에 한 일주일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곳에는 구소련의 KGB 출신들이 많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 역시 구소련의 군 출신으로서 국경수비대에서 중령으로 예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매우 큰 야망을 가지고 자기 휘하에 구소련의 군 세력과 또 KGB 세력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배경으로서 든든히 데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루카셴코는 그의 어머니가 우크라이나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고진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면서 또 푸틴과의 관계도 유지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세를 이번에 취한 것 같습니다. 루카셴코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야망이 있고, 푸틴은 자기 권력을 잃지 않고 공고히 더 유지해야 하는 그런 야욕이 남아있고, 프리고진 역시 용병 세력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성취하려는 그런 태세입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의 권력 삼국지인 셈이죠. 또 푸틴이 계속 우세를 점할지, 루카셴코라는 벨라루스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될지, 아니면 프리고진이 러시아의 어떤 국방부를 장악하는 새로운 인물이 될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관점은 이번에 프리고진 용병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프리고진과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던 러시아 내의 국방부의 어떤 장성들을 중심한 제3, 제4의 군부 세력이 프리고진 용병 세력을 이참에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크렘린을 장악하는 푸틴 세력을 제거하면서 제3의 정치적인 야망, 야심이 있는 군부 세력 가운데 하나의 리더가 나와서 러시아의 권력을 찬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관점으로 이번 러시아 사태를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푸틴이 이번 무장 쿠데타를 계기로 실각을 하면서 물리적인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푸틴의 대반격으로 인해서 프리고진이 제거되면서
무마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프리고진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가 지휘하던 용병 세력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대한 큰 병력을 상실하는 손실이 되기도 하겠죠. 아무튼 푸틴과 러시아 군부에 커다란 상처를 준 것은 틀림없고, 이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의 푸틴의 권력은 점차 쇠퇴하고 폐퇴할 것이며 러시아의 전쟁 승기도 잃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루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